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살 때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을 놓고 보면은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를 거냐,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자산이 좀 부족해서 옛날 우리 엄마들 말씀대로 이사 많이 다니는 놈이 부자 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10년도에 10년대에만 그게 잠깐 비틀어졌어. 집을 많이 가진 놈이 부자가 된다. 왜? 다주택 규제가 없었으니까. 아, 그때. 다주택 장려 정책이 있었잖아요. 중공공 임대라 그래갖고.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없어졌고, 지금은 다주택은 사회의 악 수준으로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에 맞춰야 되니까 정부가 알아서 서울 뭐 양극화 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2년, 그러면 내가 이제 집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두 개, 세 개 늘리는 거 아니니까 샀다가 갈아타고 샀다가 갈아타고 이렇게 불러 나가야 되는 거잖아.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외곽에서 사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전략이면 이제 요것만 생각하면 돼. 2년 뒤에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 사정에 맞춰가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어차피 2년 뒤에 이사 갈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다음이 어디냐 여기를 타겟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의 다음 타겟. 그렇지. 아기가 있고 이제 아기 공부시키는 것 때문에 정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10년 이상 보고 하는 거고 학군지 좋은 데 가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집을 많이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봐야지. 보통 이제 학군하고 그 다음에 교통을 제일 중요하게 보잖아요. 수도권에서는 교통을 제일 중요하게 보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주 쉽게 어디가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어차피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서울을 많이 오시니까 여기 보면 사대문 있죠. 사대문. 여기 사대문. 네. 사대문 있는데 일자리가 많죠.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좀 키워도 될까요? 사대문 있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 여기 이제 강남 여기 역삼동에 여기 이쪽에 또 일자리가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여의도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일자리가 많죠. 이쪽에 여의도 이렇게 일자리가 많죠. 이게 우리가 3대 일자리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브라이튼 있는데. 브라이튼 있는데 매우 브라이트한 데 있죠. 좋은 데죠. 전세 20억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죠. 근데 이제 이렇게 3대 일자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여기 어디야? 구로구 이쪽에 이제 가디구디 여기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여러분 성수동에도 의외로 일자리가 많습니다. 많아요. 일자리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가 젊은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직주근접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현이 있죠. 마래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너무 가까운 거야. 여기도 가깝고 그 다음에 강남은 좀 멀지만 얘도 마찬가지. 얘도 가까운데 여의도는 조금 멀지만 가깝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좋은데 가격이 많이 올랐고 신축도 많이 올랐죠.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 20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고로 교통만으로 찍을 수 있는 가격이 20억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20억. 교통만으로. 여기에 학군이 붙으면 이제 30억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신축이면. 그렇잖아요. 개포동 같은 데 30억 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30억짜리 가기 힘드니까 교통 가야 되는 거고 여기가 20억짜리도 있지만 솔직히 그러면 이제 신축은 20억짜리 못 들어가니까 24평 해서 10몇억. 그것도 안 되네. 그러면 그 주변에 구축이면서 대단지. 또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초역세권에 나이 많은 단지. 오래된 단지. 이런 식으로 점점 수요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은 죽어도 못해. 그럼 밖으로 나가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일자리 많은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접근하기 좋은 데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나가 빠졌네? 여기가 없네? 육망성. 하나가 없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노량진 뉴타운이고 흑석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석동이 20억 찍은 거예요. 그지? 근데 이 노량진 쪽은 흑석동 말고 반쪽이 시작도 했죠. 노량진 뉴타운.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서설 하고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신축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고 있으니까 20억 플러스 클럽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노량진 반지하에 살아봤지 않습니까? 3대 초반까지. 좋아요. 좋아. 진짜 좋아요. 평평하잖아. 교통이 일단 짱짱 뭐 급행 9호선 타면 신논현까지 세네 정거장인가? 그죠.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통 많이 출퇴근하기 때문에 여기가
딱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역삼각형 그리면 다 물리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20억 플러스 클럽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보자. 근데 선생님, 20억은 너무 빡셉니다. 빡셉니다. 그러면은 금호동 옥수동에 구축이라도 역세권에 있는 거 막 썩은 거 이런 거라도 해라. 구축은 진짜 못 살겠습니다. 저는 죽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다시 그러면은 동심원을 좀 그려야죠. 예, 동심원을 좀 그리면 됩니다. 네. 보실까요? 동심원을 그려야죠. 요 원은 안 되니까 이제 요만큼 황건형을 그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동대문 이야기도 나오고 행당 옥수 뭐 이쪽 지나서 동대문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DMC 가제올 뉴타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남가제.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곡은 조금 많이 멀죠. 근데 마곡은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있긴 한데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 근데 대기업 위주로 많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길동, 신길 뉴타운 이런 데를 보시면서 점점 한 동그라미 하나가 더 지나가면 이제 그때는 12억인 거야. 근데 83이면 이제 8, 9억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타깃은 어디겠냐 이거죠. 8, 9억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정책자금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것들 플러스 신축이면서 작은 거나 아니면은 구축이면서 동그라미 하나 안에 있는 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온기가 퍼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40대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40대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는 애기들 키우는 분들이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거주 갈아타기가 많다는 건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30대 비중이 다시 늘어날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보면은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주요 단지들은 매물이 줄어들고 호가가 올라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고, 나는 구축에 몸빵이 된다. 근데 이제 선도지구는 어디가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그런 데는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애 키우면서 애 졸업할 때쯤 되면 이미 돼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 하셔야지. 2, 3년 안에 단기적으로 선도지구 지정돼갖고 뻥튀기 돼갖고 팔고 나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어떤 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든 간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치? 운에 맡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가 이제 오세훈이라는 사람 있잖아. 오세훈이라는 사람도 꿈이 뭘까? 서울시장일까요? 나는 서울시를 아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은퇴할 거야? 그리고 나의 평생의 꿈은 이루고 서울 시민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은퇴하겠다. 설마. 더 있겠지. 그때 올라갈 수 있는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 자기도 존재감이 좀 부각이 돼야 되잖아.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을 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열 로드라는 게 있잖아.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자리만 남았잖아. 용산. 꿈일 거 아니야. 가야지. 그럼 뭐 이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GBC도 그래서 50층은 안 되는 거야. 100층은 해야지. 내가 시장 때 말이죠. 100층짜리 말이죠. 롯데타워랑 딱 쌍봉 낙타 딱 만들었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딱 보시면 가다가 롯데타워나 GBC를 보시면 오세훈이 했구나 이런 생각 하십시오.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 이미 했고 잘 사는 동네 다 했으니까 못 사는 동네도 해야죠. 강서북 쪽도 개발하고 대개조. 대개조 동부 아니 뭐 얼마나 엉망이길래 대개조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바이오도 유치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포인트를 따라가면서 이제 나는 장기적으로 이게 괜찮다. 공부를 딥하게 해보겠다. 그러면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이 돼. GTX는 결국에는 정부의 현안 사업이고 반드시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계속 내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2027년입니다. 세월 금방 갑니다. 지금 집 사서 하다 보면 27년입니다. 전세 만기 되면 26년이고요. 그죠? 26년 말이고 27년입니다. 그때 되면은 개통이 많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실질적인 호재로 완전히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진짜 개통이 되면 교통혁명이라고는 모르겠는데 혁명 때문에 입지가 많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혁명이라고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그런 GTX역이나 뭐 역세권 근처의 신축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집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마레프가 올랐겠죠. 이제 마레프가 오르면 마레프 옆에 걸 사겠죠. 성동구를 예를 들면 성동구의 신축 파크힐스나 레미안 리브젠 같은 거는 많이 올랐죠. 그럼 그걸 못 사니까 그거에 84? 아니고 59? 24평을 한번 볼까? 야 24평 살까? 고민되네. 아니 24평 말고 그냥 그 근처에 좀 대단지 대림이라든가 이런 큰 단지들 있잖아. 그런 단지들의 구축이면서 84를 사는 게 나을까? 애도 있는데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나홀로
역세권 옆에 좀 작은 단지들 이런 단지에 한번 노려볼까?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성동구가 좋다 하지만 나는 성동구는 좀 부담된다. 그리고 나는 새집이 가고 싶다. 그럼 동대문 크래시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범위가 자꾸 넓어지지 않을까. 유효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성동구에서는 내가 잠재 수요지만 동대문구에서는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노동강까지 다 오르고 나면은 결국 선생님 이야기는 노동강까지 오른다는 이야기네요. 노동강 다 오르고 나면 이제 내리는 겁니까? 아니다.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 그 이야기 주로 할 건데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얘기 주로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게 다시 있잖아요. 강남으로 와요. 경기도 안 가요? 경기도도 당연히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사이클을 도는 거죠. 지금 과천, 분당, 안양도 조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주변으로 자꾸 퍼지겠죠. 물량이 많으면 조금 세게 예약할 거고 물량이 적으면 좀 세게 하겠죠. 속도도 빠르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인천은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지역별로 온도차가 심할 겁니다. 그리고 신축이 많은 동네의 구축은 이제 영 힘을 못 쓸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어떤 컨셉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키 맞추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보시면 키 맞추기는 옛날 이야기야. 양극화를 반영한 키 맞추기를 해야 돼. 그 판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머릿속으로 받치고 있는 거, 머리로 받치고 있는 거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이게 나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A급지고 B급지고 C급지고 D급지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바닥에 판자가 붙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키 맞추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더 정확한 거지. 이해했죠? 위계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강남이 1억 오르면 노도강도 1억 오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강남이 1억 오르면 비율에 따라서 노도강은 2, 3천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근데 노도강 가야지.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강남이 이렇게 올라버렸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네들 안 올랐잖아. 그러면 요거 범위만큼 이게 똑같이 2억씩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위만큼 알아서 이렇게 오른다라는 거죠. 요 그림 괜찮죠? 신선합니다. 보통 키 맞추기 함께 목봉 체조로 많이 목봉. 똑같이 올리고 아니, 똑같이 목봉체는 내가 해봤는데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난 되게 편했거든. 되게 편했거든. 손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앞에 있는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맞지. 양극화를 반영한 키 맞추기인데 이게 맞지. 그래서 제일 먼저 얘가 쑥도로 이렇게 하니까 1억. 하니까 여기는 8천. 8천, 5천, 2천 이렇게 2천. 그래서 우리 사이즈에 맞는 거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한 게 강남을 갈 수가 없잖아요. 강남의 유효수가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자기만의 강남을 찾아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가는 게 목표요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택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인생의 목표가 뭐 집 큰 거 사놓고 이런 거가 뭐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뭐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네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자산에 관심이 있고 뭐 재테크를 통해서 현금을 통해서 약간의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차가운 머리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